안녕하세요, 윤대지입니다. 오늘은 또 당자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40대고요. 혼자 예쁜 카페 투어 다니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웨이트 트레이닝 하러 매일 아침 짐에 가죠. 40년 이상 많은 세월을 겪어왔기 때문일까요? 저는 정말 이 평화로운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혼자 다니다 보면 때로는 결이 맞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들지만 단지 혼자 다니기 싫다는 이유로 결에 맞지 않는 그 누군가와 함께 다니는 선택을 더 이상 하진 않습니다. 20대처럼 말이죠. 20대 때는 인간관계로 인한 바쁨을 나의 인기, 가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3년 반 동안 해외에서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고 160개국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또 한국으로 돌아와 수많은 비즈니스 인맥들을 겪으면서 저만의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딱히 많은 친구들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그냥 정서적으로 교감이 가능한 한두 명의 진정성 있는 친구면 족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의 친구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나름 말도 잘 통하고 지성미 넘치는 분들이셨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나와 결이 맞지 않거나 이상한 사람들은 결국 본색을 드러내며 자연스럽게 제 인생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40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된 인간관계의 솔직한 이유와 친구가 없어도 품격 있게 잘 사는 여자들의 공통된 3가지 특징 공유해 볼게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인간에게 친구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 맞아 막 맞장구를 치면서 수다를 떨 때 공동체 의식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게 되죠. 인간이 친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명확해요. 바로 생존과 안전 때문인데요. 원시시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과 연결되기를 갈망합니다. 그 생존 그리고 안전에 대한 갈망이 현대사회로 넘어와서는 정서적 지지와 공감이라는 형태로 바뀐 것뿐이죠. 나의 결핍이나 상처, 못난 모습까지 다 보여줘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친구를 가지고 계신가요? 만약 그런 존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삶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이미 받은 셈이죠. 반면 나와 결이 전혀 맞지 않는 친구도 분명 존재합니다. 지지나 공감은커녕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나의 기를 상하게 하고 자존감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라는 탈을 쓰고 나의 기를 상하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정리해야 했던 저와 결이 맞지 않는 빌런 유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드는 예시는 대부분 20, 30대 예시입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질투하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거르기 쉬운 빌런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힘들 때 위로 안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내 인생의 성공을 맞이한 순간 축하해주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20대 때 승무원 장수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수생이었던 제가 정말 가고 싶어 했던 외국 항공사에 합격해서 온 세상을 가진 듯 정말 기뻤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를 만나 저의 합격 소식을 전할 때였어요. 그 친구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다 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밤까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축하해주는 자리가 이어졌는데 그 친구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끝내 언니 축하해 라는 그 뻔한 한마디조차 건네질 않더라고요. 질투요? 인간이니까 솔직히 순간적으로 시샘이 날 수 있죠. 하지만 저의 몇 년간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그 성공 앞에서 그리고 옆에서 서로를 지켜봐왔던 친구로서 저의 합격을 축하해주는 그 자리에서 온종일 울상 지으면서 징징거리는 그 무례한 모습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정말 실망을 많이 했죠. 물론 타인의 압도적인 성취는 내 안의 결핍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죠. 저는 그냥 그녀가 그날 본능에 충실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일까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미 그녀는 국내 대형 항공사에 진작에 합격해서 비행을 멋지게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전 반대로 그 친구가 합격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는 아직 차가운 그 승준생이라는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안아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는데도 말이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저를 아꼈던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만만한 아랫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걸요.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신의 원래 일지망이었던 외국 항공사에 합격을 하니 본인의 열등감에 배알이 뒤틀려 버린 것이었죠. 그땐 그렇게 넘어갔지만 사람은 역시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녀는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도 역시 선을 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와는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친구라는 걸 여러 차례 확인한 후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죠. 이제는요, 내 성공을 진심으로 질투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 껍데기 같은 인간관계를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비로소 귀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전화만 오면 징징거리기를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은 시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항상 전화가 오죠. 그리고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해요. 만나주면 몇 시간 동안 자기 하소연을 하는데요. 그렇게 울며 불며 하소연하다가 남자친구한테 막 연락하더니 지금 당장 남자친구한테 가야 된다며 쌩 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틀 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데자뷰도 아니고 말이죠. 저도 처음에는 착한 친구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내가 위로가 됐겠지 라며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권리처럼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저도 사람이기에 나의 시간, 에너지를 더 이상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친구를 점점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녀의 그런 습성은 여전히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 남편이라는 소재만 바뀔 뿐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더라고요. 미리 약속 정하지 않고 사람 급하게 불러내는 것 포함으로 말이죠. 그녀와는 그렇게 냉정하게 선을 긋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녀에게 너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나는 매우 불편하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생각해보면 너무 결이 다른 두 사람이라 결국엔 같은 결론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처럼 타인의 에너지와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자기 것처럼 갈취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 에너지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그것들 또한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세월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나와 결이 맞지 않거나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요구를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선을 긋거나 거르게 되더라고요. 나의 시간, 에너지는 저의 자산이니까요. 세 번째 유형은요, 은근한 비교, 서열 싸움으로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유형입니다. 여자들 모임에 가보면 은근한 서열 싸움과 비교를 통한 자랑을 삶의 유일한 낙으로 아는 부류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부류들의 화제거리는 정말 끊이지 않는데요. 소소하게 명품 자랑으로 시작해서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시댁 재력 자랑까지. 한 번은 정말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만나서 청첩장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선뜻 나가서 그 친구를 만났죠. 밥을 먹고 카페에 마주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예전에 두바이에서 살던 이야기, 비행 이야기,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이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글쎄 그 친구가 자신이 찬 롤렉스 시계를 카페 조명에 은근히 반사시켜서 제 눈에 눈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맞은편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운전할 때 뒤에서 하이빔만 켜도 짜증나는데 앞에 앉은 친구가 그것도 청첩장을 주겠다는 애가 앞에서 저한테 이렇게 눈뽕을 주다니요? 딱 보니 롤렉스인 건 알겠는데 저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였을까요? 그뿐 아니라 그 친구도 여지없이 어느 동네 몇 평짜리 아파트, 시댁 재력 자랑까지 줄줄이 늘어놓기 바쁘더라고요. 이런 수다가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수다를 통해 얻는 정보 또는 소속감이라는 게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이런 어설픈 정보와 소속감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들여야 하는 나의 소중한 시간, 감정적 에너지의 소모가 너무 크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내면이 꽉 찬 사람들, 내실 있게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수다의 장을 떠나게 되죠. 왜? 내 행복의 기준을 그들의 시선에 맞춰 평가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더 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제가 지난 콘텐츠에 올린 자아의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일치하는 부분이죠.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재미삼아 자아의탁 시리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지치지 않고 지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일까요?
트렁크, 뒷좌석의 짐을 최대한 가볍게 비워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인생이라는 장거리 여행을 앞두고 제 자동차의 트렁크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내 인생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관계 100명을 끌고 가기엔 제 인생의 연료가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가치를 알아봐주고 소중한 인연 몇몇만 남기고 저의 자동차 트렁크를 정리했죠. 그렇게 제 인생 여정이라는 자동차에 트렁크를 가볍게 비우고 나니 그제서야 제 성장에 무섭게 몰입할 수 있는 속도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나의 정신건강과 건설적인 삶에 득이 되는지 또는 그 시간에 차라리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더 득이 되는지 한번 잘 따져보세요. 그래도 좋은 친구 만나고 싶다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 결에 맞는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를 찾아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질투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 역시 그런 시절이 분명 있었고 지금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다만 40대인 지금은 그런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섭리를 이해하기에 굳이 서로 에너지를 갉아먹지 않도록 우아하게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한 것뿐이죠. 그렇다면 친구가 없어도 잘 사는 여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독보적인 특징 3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요. 나 스스로를 증명할 나만의 일이 있다. 친구 없어도 혼자 잘 사는 여자들은 나만의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일 말이죠. 이렇게 나만의 일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 여자들은 굳이 친구라는 프레임에 갇혀 영양가 없는 모임에 나가 남 험담을 나누거나 징징거리는 소리를 들어주며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 쓸데없는 수다에 낭비되는 1분 1초가 내 사업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소중하게 쓰일지 알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혼자서도 잘 지내는 여성들은 자신만의 일이 있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좋은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 레벨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혼자서 밥 먹냐? 친구 없냐? 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한국 사람들은 이 집단의식이 강해서 무리에 섞이지 않고 혼자서 겉도는 사람들을 보면 묘하게 문제를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혼자 다니고 싶어도 용기가 선뜻 나지 않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 역시 처음에 혼자 있는 상황들이 좀 어색했는데요. 막상 혼자 다니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그 자유로움에 금방 중독되더라고요. 요즘 MZ세대들 보세요. 혼자 밥 먹고 혼자 해외여행 다니고 자유롭게 사는 걸 오히려 멋지다라고 정의 내리죠. 그리고 생각보다 타인들은 당신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하세요. 만약 남의 시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번 생은 단 한 번뿐이죠. 그 고민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하고 싶은 것, 도전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하고 가고 싶은 곳 있으면 혼자라도 한번 떠나보세요. 자존감이 급 상승하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살 때 내 인생의 방향성이 잡히고 단단한 기준점이 생깁니다. 누가 보아도 매력적이고 인격이 좋은 사람들은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여자들은요, 자기 관리를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누워서 쇼폼이나 넘겨보지 않고요.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독서, 일기 등을 통해 내면의 정원을 가꾸죠. 인생에서 사람이 들고 나는 건 다반사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내 곁에 남아서 끝까지 나를 돌보아줄 사람은 오롯이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고 관리해줘야 하겠죠? 어릴 때는 친구와 약속이 많아야 내 가치가 높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많이 사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 내 인생의 여정을 고달프고 무겁게 만드는 100명의 인연보다 자동차 윤활유 같은 소수의 친구만으로도 인생은 잘 굴러가더라고요. 오히려 훨씬 더 빠르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을 정말 잘 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당신은 혼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혼자 여행 가고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훨씬 강하고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날씨에 내 기분을 맞추느라 나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쓰기보단 나 자신을 돌보는 삶이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삶을 스스로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을 때 나와 결이 맞고 그 가치를 알아봐준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친구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슨 문제요?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걸요. 당자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지친 마음은 오늘부로 툭툭 털어버리세요. 대신 오늘 밤 나 혼자 오롯이 해내고 싶은 나 홀로 버킷리스트 한번 작성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당신의 존재가 영향력이 되는 그날까지 윤데이였습니다. 안녕.